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면 개척이랑 이 온라인 보험 영업 하나의 이제 점포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자, 오늘 윤꼰대 주제 보험 설계사 수수료 개편,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5년 보험 수수료 구조가 바뀌었죠. 이제 신규 계약 수당을 7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게 됐고 1년차 수당 비중이 대폭 줄었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대부분은 생존을 걱정하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서 기회를 잊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 개편안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셨는지. 조직을 이끌다 보면은 좋은 설계사도 있지만 조금 낮은 설계사도 있잖아. 매출이 좀 낮다 보면은 그달 급여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1, 2년으로 받던 거를 7년으로 늘려버리니까 소득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되는지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어. 4년, 7년으로 가는데 굳이? 또 설계사가 타겟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취지는 그거지. 이기적으로 열심히 이직 없이 할 사람만 제대로 하면 좋겠다. 취지는 좋은데 왜 7년으로 늘어진 건가? 이게 난 좀 의아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분할로 인해 시수당이 줄어드는 구조가 설계사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뜨리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질 거야.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확 올라갔는데 지금 예전보다 조금 많아. 그럼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지. 혼신의 힘을 들여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거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단기 수익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험 설계사는 여전히 할 만한 직업이라고 볼까요? 단기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오래 열심히 했을 때 7년 동안 소득이 있는 거잖아. 또 생기는 거잖아.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많아지겠지. 그런 취지로 보면 또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이달 다음 달 특히 신입 설계사들 이직한 설계사들을 챙겨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왜?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은 잘한다니까. 이번 제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러면 어찌됐든 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직업은 좋지. 그 7년 동안의 총량은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하잖아. 계약 한 건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지만 오히려 장기 근속자들한테 더 좋아질 수 있는 근거는 많을 것 같다. 근데 뭔가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요? 중간중간 뭐 시기라든지 원수사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7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질 것 같은 거야. 내가 말한 총량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은 많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다? 2, 3, 4, 5, 6, 7까지 가는 이게 왜 하필 7년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지. 그러니까 이 영업직이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데 7년을 버틴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어. 알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앞으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취지가 장기 근속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만 보험 설계사를 하라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냥 해볼까? 한 3개월, 6개월만 열심히 해서 들어갔다 치고 빠질까? 라고 생각해서 보험업에 들어왔던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 다만 혼신의 힘을 들여서 내 성공 루틴을 만들고 성실하고 그 지속성에 대한 어떤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분들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책이 또 뒷받침해주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진입장벽이 낮잖아. 그런 거는 없어질 순 없대. 덜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책임감을 더 갖게 아무래도 책임감은 더 생기지. 그리고 고민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 매달 이만큼씩 벌고 있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쉽게 이직이 될까? 특히 어차피 잘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굳이 그런 명분이 약해지는 게 아닐까. 혹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지금 안식년이야. 그래도 급여는 나오고 얼마나 좋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이 공기 차이가. 그치. 그래서 나는 발상은 좋은데 이제 신입 때 저소득자들한테는 좀 난관이 좀 더 빡세졌다. 여기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당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전에는 빨리 좋은 DB를 구하거나 우량한 고객을 소개받아서 계약만 추구했던 계약만. 왜? 매달 뭐 한 세네 건만 잘 터트리면은 무난하잖아. 요런 걸로 가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패턴화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야.
내가 기고객을 어떻게 발굴을 했으며 누군가 나를 봤을 때 기억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약만 추구하던 거에서 이 계약을 만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얼마나 치밀하고 밀도 있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브랜딩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TV 구매 영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인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내공과 실력,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보는 건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도구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꿀팁 하나는 환경 설정. 노력하는 조직에 나를 들여보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좀 범주가 너무 좁지. 지금 여건에서 무조건 하나를 꼽으라면 난 독서. 각자만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주관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런하기 위해서 본인의 방향성이 있잖아. 그 방향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탐독을 하면서 실행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질문 자체가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독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못 얘기를 했으면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 그 추수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바로바로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야? 수수료 제일 많이 주는데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메뚜기 꼴뚜기들 때문에 이 시장이 흐려지는 거라니까. 그렇죠. 도구가 독서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독서가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좋은 자료나 내용은 차고 넘치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단편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느끼고 영감을 받아서 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으라는 거지. 독서는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인 건가요?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인 겸 내가 사물을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준성이 올라간다는 거지. 단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독서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는 거. 상품만 잘 알면 고객은 따라온다라는 오래된 믿음도 있나 봐요. 좀 유효한 생각이라고 보시는지. 난 그건 인정. 상품도 공부해야 돼, 설계사가. 내가 알아야지 권할 수 있고 내가 가입할 만한 상품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라면 A, B가 똑같은 상품을 제시를 해. 그럼 무슨 근거로 선택을 하냐 이거지.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느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했는데 잘 받아주고 고객 입장에서 내가 동화돼서 나는 장담해. 나는 경험이 있잖아. 그분이 또 가입을 하든가 거기서 소개가 나와. 어떻게 해줬을 때 눈 딱 감고 눈물이 나올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한 동물이라 생각하거든. 유튜브나 네이버만 검색해도 요즘 상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업데이트 장난 아니잖아. 근데 이런 환경에서 상품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은 고객들한테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품의 조합과 연구와 공부는 기본이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나만의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그래서 개인 컨텐츠, 브랜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이고 그걸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게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포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을 함양시키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근도 하는 거고 주말에 나와서 글도 써야 되고 이런 고객한테도 까여보고 저런 고객한테 까여보고 그러면서 느는 거야. 내가 권하고 제의를 하고 획득을 받는 과정에 얼마만큼 내 정성과 노하우와 배려와 땀방울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 나는. 앞으로 이 시대의 진짜 설계사란 무엇인가, 이 수수료 7년 분할 구조, 설계사분들한테 이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DB를 구매하시거나 DB를 받는 조직들은 DB를 돌려쓰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면 개척이랑 이 온라인 보험 영업 하나의 이제 점포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특히 7년 부응급제와 설계사 등급이 나오잖아. 소득이 딱 지키진 않지만 금액도 알고, 어떤 고객은 고소득자네라고 해서 관심 가질 수 있고, 어떤 고객은 경험이 많은 사람 좋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점포를 갖고 있고 내 스스로 어떤 네이밍을 통해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불특정 다수지만 니즈가 있는 고객을 만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나 고민들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앞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왜냐하면 한계가 도출이 되거든. 나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나. 편리함과 편안함만 추구하고 쉬운 것만 추구할 것인가. 어렵고 고되지만 의미가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게 맞나. 이 정책의 흐름에 내가 어디에 탑승할 것인가가 이런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변동성이 너무 급변하니까 이런 시대에서 보험 설계사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경제활동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직업이 어떤 책임과 기준을 앞으로 더 요구할
않을까라는 것도 뭐 생각을 알아긴 해봤는데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되짚어 보는 거죠.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마인드로 할 건지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결심과 다짐이 우선시 돼야 될 거고 쉽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롱런을 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꼭 한 가지, 성장 일지를 꼭 써라. 내가 오늘 뭘 했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되돌아보는 게 있어야 돼. 다짐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쓰다 보면 개선이 될 거고 그 개선을 피드백을 받으면 더 좋고 못 받는 환경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적어 내려갈 때 눌림이 있을 거다. 적어도 1년 이상 하면은 안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의 간극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거다. 나는 100% 확신해. 자, 끝으로 이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 본부장님만의 본인의 기준을 어떻게 또 세워 오셨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해볼까? 그리고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정말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절박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보험 설계사로 인해서 반드시 제기를 하거나 그 수준에 올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는 꼭 말하고 싶어. 누군가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과 결심이 있다면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갈아 넣어서 해본다면 나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확신이 있거든. 이 영상을 보고 면접 혹은 인터뷰 혹은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댓글에 그 링크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